네, 오늘 돈이 모이는 곳 머닝 전략, 이번엔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포트폴리오 전략 세우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도체주는 앞에도 좀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 어제 오늘 연일 관심사인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정황이 수급이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업황이 돌아선다는 그 시각이 있어야 사실 제대로 된 좀 주가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워낙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삼성전자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요. 저는 이제 제가 반도체에 이 투자할 만한 사이클인가 아니면 조금 쉬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반도체 사이클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클리컬 경기 민감 업종으로도 반도체를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반도체의 산업의 위치는 왼쪽 하단부에 있는 이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는 이슈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해서 메모리 3사들은 다 이제 투자를 감소하고 생산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하향 조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공급이 이렇게 감소되는 그러한 사이클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요. 뭔가 조금이라도 수요가 회복이 되면 가격이 이제 튀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수요 대비 공급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이구한신이라든지 그다음 딥시크 이슈라든지 AI에 대한 수요는 꽤 만만치 않게 올라오고 있고 전통 레거시에 대한 반도체도 수요가 재고 축적이라는 이슈로 올라오다 보니까 공급을 감소했는데 수요가 올라오니까 이게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인상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타난 이유가 부분이고 다만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 메모리 3사들은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생산 계획을 올릴 것이고 생각보다 수요 대비 공급이 늘어나면 다시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는 요 그림을 머릿속에 잘 좀 넣어두시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요렇게 이제 이동한 최악에서 좋아지는 구간으로 이동하는 게 맞는지를 보려면 저는 사실은 요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검은색 그래프는 반도체 업종이 1년 뒤에 영업이익을 벌 거냐 못 벌 거냐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 작년 한 여름경부터 앞으로 1년 뒤에 반도체는 돈 못 벌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오른쪽 끝을 보시면 미세하긴 하지만 살짝 돌려놓은 살짝 돌려놓고 있죠. 이러한 미세의 변화를 보려면 이 변화율을 봐야 되거든요. 그 변화율을 측정한 게 바로 노란색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아지는 그림에서 딱 돌아서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그러한 그림이었고 2023년도 초반에도 보시면 변화율이 먼저 돌아서고요. 실적이 진짜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눈에 넣어두시고 그러면 지금은 업황이 바닥을 좀 통과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주가와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 사이클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변화율이 아까 조금 전에 노란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화율과 반도체 업종의 지수를 제가 같이 그려놓은 건데요. 변화율이 먼저 움직이고요. 꺾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나중에 꺾이죠. 근데 지금 변화율이 바닥을 잡고 턴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아직 이제 바닥권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아직은 충분히 반도체는 좀 봐도 되는 그러한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이제 원인은 우리가 그러면 빠르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메모리 3사들의 평균 재고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는 그림이 왼쪽의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앞에 말씀드렸던 레거시 쪽이 좋아지는 PC라든지 스마트폰의 D램의 평균 재고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튀는 현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DR5 가격도 왼쪽 그래프처럼 지금 돌아서고 있고요. MOM으로 월 지난 대비해서 돌아서고 있고 오른쪽도 DDR5 현물 가격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은 반도체에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은 수급 또 볼 게 있나요? 네, 가격? 이 반도체 업종은 결국에는 어제 외국인들이
5천억 정도로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를 외국인 사냐 안 사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중요한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힘들 때 개인 투자분들이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더 이상 안 사고 있거든요. 오른쪽 하단부의 그림입니다. 근데 오히려 개인 투자분들이 안 사고 이제는 뭔가 올라오니까 좀 팔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때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조금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개인 투자가들 간에 물량이 이렇게 스위칭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반도체는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좀 회복되는 그런 그림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디램 가격 동향도 한번 봐주세요. 빼먹었는데. 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디램 전체 그래프?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돌아선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표로 확인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직전월 대비해서 플러스로 돌아선 거고요. DDR5는 사실은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오고 있다고 우리가 좀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도 아직까지 격차가 벌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중국의 공습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가격의 동향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런 부분들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싼지 비싼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낙폭 과대 업종들이 요즘 순환매가 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 번씩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PBR 밴드를 기준으로 하단부에 있을 때는 좀 매수를 좀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윗단으로 올라갈수록 좀 팔고 이러한 사이클로 PBR 밴드를 보시면 투자를 하시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이제 또 걸릴 수 있고 언제 올라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기다림이 기다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싼 구간에 있으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의 상승을 지표로 민재기 팀장님이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했고요. 다음 오늘 주목하는 기업은 반도체는 아니고 로봇 섹터 가운데서 하나 올라오셨나요? 로봇이 사실은 걱정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숫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워낙 올라간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3월 말 이후로 이게 공매도가 혹시나 재개가 되었을 때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로봇 중에서도 그래도 좀 공매도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로봇 관련해서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 로봇을 좋게 보고 있는 그리고 그 기업을 좋게 보는 이유부터 먼저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이 표는 2024년도 이후에 로봇 관련된 스타트업에 얼마나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피규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보시면 뭐 MS부터 우리 삼성 넥스트, 오픈 AI 뭐 이러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유니콘 기업, 즉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지금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돈들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두 번째 카테고리의 아이템을 한번 보시면요. 휴머노이드라는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고 하나의 카테고리는 로봇 AI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오늘은 로봇 AI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로봇이 사람처럼 뭐 생각하고 스스로 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로봇 AI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TV 광고 보니까요. 청소용 로봇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순 로봇은 그냥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장애물을 부딪히면 더 이상 진격을 못하는 과거의 로봇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로봇 AI로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방 구석구석을 본인이 이제 미리 서치를 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장애물을 피하면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로봇 AI의 개념이라고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로봇 AI로 가려면 이 물리적인 학습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이제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적용을 하면 이 로봇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데이터와 같이 혼용을 해서 학습을 시켜야 이게 충돌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스탠포드라든지 이런 이제 연구기관에서 이러한 물리적 데이터들을 축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액추에이터라는 부품이 있고요. 그 액추에이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로보티즈라는 국내 상장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는 자체 개발한 다이내믹 세일이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적어도 한 20개 이상이 연구 플랫폼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 AI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한계 기간이 1000대 이상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000대 곱하기 액추에이터의 개수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들은 좀 성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의 고객사들을 한번 보시면 로보티즈의 좀 협력사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가 LG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부에 보시면 LG 로고가 있죠. 근데 좀 낯선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아닌데? 카이스트도 있고요. 하버드도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스탠포드 같은 이런 대학교도 있습니다. 이들이 다 연구 개발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수요가 앞으로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들 외에 민간 쪽에서는 뭐 배송이라든지 물류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의 숫자는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예, 여기도 대부분 그렇듯이 숫자가 뭐 매출은 있는데 이익은 역시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단계고요. 지금 지난 4분기 실적 기준으로 제가 주요 대기업한테 지분 투자를 받는 회사들, 그다음에 대기업과 협력하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5개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뒀는데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도 적자고요. 네, 로보티즈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과의 협력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뉴로메카도 적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6조인데요. 영업이익이 이제 겨우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 쪽으로 이번에 뭐 이야기가 나왔던 유일 로보틱스도 거의 7천억인데 1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익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성장 산업은 우리가 매출을 가지고 보통은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죠. PSR. 네, 맞습니다. 네, 여기 PSR이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 매출액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연간 매출액을 어느 정도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간 매출액을 추정을 하고 그것을 시가총액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PSR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레인보우는 160배네요. 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80배가 넘습니다. 보통 PSR이 한 20배 이상이 되면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좀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이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 로보티즈가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는 바람에 한 15배에서 19배 정도까지 이렇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지금 밸류에이션보다는 앞으로 밸류가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올해 지금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는 매출액 한 50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럼 내년도 600억, 내후년도 700억 간다면 거기에다가 뭐 한 10배 정도 최소 주면 6천억, 7천억 그리고 15배 주면 뭐 그 이상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500억에 10배 주면 5천억이니까 적어도 최근에 주가의 하방이었던 5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이 회사의 좀 바닥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가격으로 하면 어떻게 한 3만 원 뭐 초반, 3만 원 전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격대에서 최근에 이 기관 투자가들과 뭐 외국인들, 개인 투자분들의 동향을 한번 보시면 3만 원 초반 정도부터 해서 기관 투자가들도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개인 투자분들만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시가총액 5천억인 한 3만 원 정도가 주가는 좀 바텀일 것 같고요. 업사이드는 한 5만 원 정도까지 열어두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모이는 것, 또 이제 돈이 지금 오늘 모이는 곳이 있고 이제 돈이 또 몰려갈 곳이 있죠. 그런 시각에서 반도체하고 로봇 이야기했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